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함. 맞죠? 우리 수제품이니까 우리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조합원들은 서로 돈을 모아 아파트를 지을 땅을 사고 건축 계획을 세워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해야 한다. 되게 어렵죠, 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조합원들이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밑에는 업무 대행사. 맞죠? 자, 시행사, 대행사, 업무 대행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시행사란 무엇이냐면은 일반 아파트에서 땅 주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통 땅의 주인을 시행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행사는 뭐냐면 이 일을 보통 분양을 목적으로 한 업무를 맡는 회사를 대행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일반 아파트 건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조합을 시행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업무, 여기서는 분양에 관한 업무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조합법인은 누군가에게 업무를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거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는 시행사가 직접 하는데 조합법인에서는 조합에서 하지 않고 그 인허가에 관련된 걸 업무 대행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행사, 업무 대행사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그 차이가 그거예요. 업무 대행사는 조합의 일을 대신해서 인허가를 받는 회사. 대행사는 일반 아파트에서 시행사가 있으면 분양과 관련된 일을 대행하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조합법인은 조합이 따로 있고 업무 대행사가 따로 있고 대행사가 또 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분양과 관련된 일은 여기서 하지 않고 주관은 여기서 하지만 여기도 주관사는 여기이지만 분양과 관련된 건 직접 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한테 맡기는 거죠. 이게 우리 여기서 요 단어를 좀 헷갈리시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에 참여하는 수제품인 셈. 이제 수제품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좀 이해되시나요? 되시죠? 예. 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장점 한번 봅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113 부동산 대책 영향을 받지 않은. 그렇다면 113 부동산 대책이란 무엇이냐를 알아야겠죠. 자, 우리가 619가 있었고 뭐 있었죠? 또 11.3이었나? 12.3 24였나? 하나 더 있었는데 8이 대책도 있었고. 자,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이런 부동산 정책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돈이 많은 사람과 부동산으로 봤을 때 돈이 많이 움직인 땅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준다라는 거였어요. 제재. 어떻게 주냐? 집이 한 채가 있던 사람인데 한 채를 더 사. 집이 두 채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에 대출이 끼어 있으면은 과거에는 깊이 안 들어갈게요. 과거에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를 보고 집이 두 채건 세 채건 상황만 된다면 대출을 다 해줬거든요. 잔금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근데 이런 대책들의 의미에서는 집이 한 채가 있거나 한 채 있는데 두 채를 사는데 그 두 채를 삼에 있어서 부동산에서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는 지구에서 집을 사게 될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 또 한 가지 또가 뭐가 있었냐면 대한민국은 양도세가 폐지가 됐어요. 현재 중과세가 폐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옛날에 1가구 1주택, 2주택, 3주택자부터는 양도세가 되게 많이 매겼었어요. 중과 대상이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할게요. 양도세를 안 깎아줬어요. 2, 3년 가지고 있어요. 10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이게 폐지가 됐거든요.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집이 현재는 이 지역이 아니라면 두 채가 있건 세 채가 있건 네 채가 있건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일반 과세로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끝나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 투지 과열 지구에서는 집을 당신이 만약에 1가구 2주택이고 3주택이고 4주택이면
폐지됐던 양도세를 중과를 받겠다. 뭐 아니면 업을 시켜서 받겠다. 이런 제도들이라고 간략하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 여기서 우리가 이것과 우리는 11.3 부동산 대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냐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조합원의 조건이 있잖아요. 85제곱미터 미만의 한 채 소유하거나 또는 무주택자. 맞죠? 이기 때문에 요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다주택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과는 우리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좀 늦어서 죄송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른 사업 진행도 있죠, 이 속에. 맞죠? 빠른 사업 진행이 왜 빠른 사업 진행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맞죠? 지주택이 훨씬 빨라요. 일반 아파트.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음. 우리는 자 여기 투지 과열지구나 뭐 이런 지역에 들어가게 되고 일반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보게 되면 사람들 인식 속에 청약이라 그러면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고 지주택이라 그러면 되게 마이너스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드느냐고 생각하면 저는 이 메이저 업체들이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에미안이나 뭐 푸드지오나 지주택에 참여하지 않는 일군 건설사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좋은 제도인데 되게 좋은 제도예요.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근데 이게 자꾸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그 여론몰이를 지주택에 참여하지 않는 그 일본 업체들이 그렇게 여론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전매 제한이 없어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동탄이나 뭐 이렇게 경기권, 서울권에 같은 경우는 입주시 또는 뭐 입주시 몇 년이 이제 없어졌지. 최소 입주시까지는 전매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우리가 지구 단위 땅 문제 해결되고 조합이 원이 50% 이상 되면 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전매를 할 수 있어요. 전매가 무제한이에요. 대신 지역주택조합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명의 이전비 개념도 좀 받는 게 조합비 명목으로 뭐 500만 원 내지 뭐 이렇게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전매를 약간 좀 제한을 두기는 했는데 법적으로 그걸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는 사업 실행이 신청 완료가 들어가면 바쁘신가? 수수료 청구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바쁘세요? 수수료 청구하시잖아. 네. 빨리 해요. 빨리 해야지 돈 들이지. 그래서 전매 제한이 없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1차 때는 자 710이었는데 2차 때는 뭐 800이야. 3차 때는 900이 됐고 일반 분양 때 예를 들면 950이 됐어.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는 뭐 200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대체적으로 한 5천만 원 이상 이게 차익이 났잖아요. 근데 1차 금액이 이분들의 장점 싸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싸게 좋은 동호수를 가져갔다 이분들이. 맞죠? 그럼 실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아파트가 지금 평당 950에 분양이 완료가 됐으면 우리 아파트는 710만 원짜리 아파트가 아니고요. 이미 900만 원짜리, 950만 원짜리 아파트인 거예요, 모든 게. 근데 누가 더 전매하기 쉽겠어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쉬워. 왜냐면은 여기 우리는 선착순 동호수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훨씬 좋은 동호수로 훨씬 싸게 가져가게 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사야 돼요. 사업은 토지가 지금 확보가 돼 있으면 무조건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사야 돼, 지금. 이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저도 지금 하나를 사놓을 예정이에요. 예정 좀 이상한가? 제가 저기 저는 이렇게 뭐 저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2천만큼 월세가 높은 데가 없어요. 진짜 높아요. 여기는 수익률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한번 나오겠지만 뭐 왜 여기다가 집을 사야 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그리고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낮은 가격 분명히 낮잖아요. 자, 우리가 1차, 2차, 3차 일반 분양 들어가죠. 그럼 이게 일반 분양 아파트예요. 우리 아파트는 당연히 지금이니까 지역주택 조합인 상황에서는 같은 아파트인데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이거 머릿속에 있는 여론이 만들어 놓은 지주택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거를 진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거. 되게 좋은 제도라는 거죠. 이거. 그 청약통장 없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거를 되게 간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약통장 없이 이 청약을 하지 않고 집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는 있는데 요 주변에 많다 보니까 요 근래에 들어서 지주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좋은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청약을 한번 봅시다. 청약제도 혹시 제가 얘기하다가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말이 교육이지 저가 갖고 있는 지식은 우리 조직원분들의 걸 합치면은 비교가 되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틀린 게 있거나 덧붙일 내용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이거는 제가 여기서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다시 한번 제 입에서 체크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게 있다면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도움이 될 게 있다 싶으면 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예, 주변 사람들 위해서. 자, 청약은 자 아파트 투유가 뭔지는 이제 아시죠? 투유. 아파트 투유. 자, 인터넷 그 실시간 검색어에 이게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게 막 떠요, 요즘. 왜 뜬다고 생각하세요? 자, 아파트 투유가 먼저 뭐냐면은 우리 청약 통장 써가지고 왜 청약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 당첨자 나 저기 1순위로 됐어, 2순위로 됐어, 어디에 나 넣었는데 됐어, 안 됐어. 이거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사이트예요, 이게. 이 아파트 투유라는 게. 그러니까 정확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은행을 제외한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에 대한 청약통장은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 신청을 하는 거고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청약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 투유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아파트 투유라는 검색어가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막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막 뜨냐?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거기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 피가 붙으니까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라는 얘기죠. 제가 올해 44인데 제가 30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회사를 26때부터 다닌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27부터 다녔나? 26부터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요때만 해도 요때 결혼하려면 장모님이 제가 돈이 많은지 돈이 어딨어 직장 그때는 대기업 다녔었는데 대기업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약 통장이 있냐 없냐도 장모님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요 결혼한 시점 요 전부터 이때까지. 왜냐하면은 이때가 지금 2006년도 2004년도에 결혼했구나 내가. 요 이전만 해도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은 돈을 번다라는 그리고 내 집을 하나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겼던 건 32, 3이 넘어가면서부터 한 10년 동안 한 5, 6년 전까지 청약 통장을 대한민국에서 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청약 통장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당첨되면은 그 차익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분양가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부터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을 하더라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청약 당첨해서 그 아파트는 청약 당첨하고 한 3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가다가 분양가 확 꺾였잖아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됐어요. 대한민국 분양가가. 이게 언제냐면 한 2006, 7년? 7, 8년? 이때쯤. 그래서 2006년, 7년도에, 5, 6년도에 청약 넣어가지고 당첨됐던 사람들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입주하는 한 3년 후쯤에는 집값이 평당 1,700. 우리 여기 그 수지도 10년 전에 1,700에 분양했었어요. 저기 용사이씨 생기는 거기. 이게 되겠냐고. 1,700에 분양을 받았어.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평균 한 1,200~1,3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이 이걸 겪었거든, 그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청약을 쓸 이유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집은 있는데 다 비어있는 아파트들. 그래서 제가 처음 분양하기 시작할 때는 무슨 분양을 했었냐면 입주 후 미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지어져 있는데 비어있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일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 비어있던 집들은 대부분 뭐냐면 처음에 계약이 안 됐던 집들이 아니라 이걸 겪다 보니 평당 1,700에 계약을 했어. 5억에 계약을 했어요.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이렇게. 그런데 꺾이다 보니 입주할 때 보니까 이 집 가치가 4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냈던 5천만 원 내지 뭐 1억, 10%면 5천만 원이지. 5천만 원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입주를 하지 않으셨던 것들이 이 물건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던 거. 지금은 다 찼잖아요, 근데. 그래서 청약 통장이 대한민국에서 필요 없던 기간이 한 10년 정도가 됐던 거죠. 제 나이 한 30대부터 40 정도까지. 근데 5, 6년 전부터 다시 슬금슬금 아파트 투유라는 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뜨기 시작했어요. 간단해요. 분양가가 싸졌으니까 이제. 지금은 분양을 받으면 다시 금액이 오를 수 있는 기대가 있는 정도의 금액인 거예요, 지금. 동탄에 900만 원에 최초에 분양을 했었지, 최후에. 동탄 2개 신도시가. 자, 신도시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신도시가 새로 개발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텅텅 비어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분양하냐면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장소가 먼저 분양을 시작해요. 동탄 2기를 예를 들죠. 그럼 여기가 동탄 2기고 이 뭐 1기와 2기가 나눠지죠,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수서가는 GTX 들어가 있고 여기 상업지구 막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동탄 2기는 여기 골프장도 이렇게 뭐 있고 그래서 살기도 좀 괜찮은 지역도 좀 있기는 해요, 이렇게. 근데 어디 먼저 분양했냐면 여기 맨 먼저 분양했다고, 실제적으로.